경매수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구독과 알림은 잊지 마시고 먼저 한번 눌러주세요. 어찌 되었건 간에 구독자는 언제나 힘이 되더라고요. 또 현미경 단체 톡방에서 올라오는 경매 정보와 유튜브 뒷이야기, 그리고 간간히 올라오는 부동산 정보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쓰임새가 높아요. 부동산 경매나 공매의 초보라고 생각되면요, 어떤 이론적인 지식도 좋지만 때로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 심리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바닥에는요, 뭐라고 할까, 좋은 사람도 없고요, 나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이익을 계산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본성을 바라봐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물건은요, 공매 물건입니다. 관리번호는 2021-06620-001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이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429제곱미터니까 대략 128평 정도입니다. 감정가격은 2,200만원 정도였고 낙찰은 감정가격의 절반 가격인 1,000만원 정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 물건의 사진을 보니까요, 한 20개 정도의 묘지가 있더라고요. 넘을 수도 있고 조금 덜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묘지가 봉분을 만든 것이 아니고 평평하게 만든 그런 묘지, 또 비석도 와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나름 정갈하게 묘지를 조성한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 물건은 누가 낙찰받았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묘지 관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낙찰자는 묘지가 저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묘지 관리자가 다시 이 땅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의도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네, 모두들 예상했겠지만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출구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출구 전략은 묘지를 모두 치우고 그 땅을 제대로 살려서 수익을 내야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땅은 주변이 대부분 묘지예요. 또 이런 관계로 이 땅의 묘지를 치워도 아마 다른 사람이 또 묘지를 쓰는 것 외에는 이 땅을 쓸모있게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낙찰자는 감정가격의 절반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가격면에서만 보면 잘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물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출구 전략이죠. 그리고 다음 매수자는 저 묘지 관리자가 아니면 제가 볼 때 쉽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상속이 2000년도에 이루어졌고 소유자가 한 명으로 된 것이 2004년 정도 이렇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보통 이렇게 경매나 공매로 토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그 토지를 되찾으려고 한다면 토지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는데, 이 토지에 대한 애착이 몇 년이나 갈까요? 제 경험상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땅에 대한 애착의 기간을 보면 길어봤자 10년 정도예요. 솔직히 10년이 넘으면요, 상속받은 물건에 대한 애착도 떨어지고요, 물건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게다가 공유자가 많아서 소유자가 여럿으로 나뉘어지면요, 이런 심리는 더더욱 커져요. 그래서 낙찰자가 이 물건 제가 낙찰 받았어요 라고 해서 나타난다고 해서 공유자가 아,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죠. 저에게 상담받는 분들이 상속받은 토지가 10년 넘은 공매나 경매 물건을 가지고 오면 전 소유자가 매수할 확률이 낮으니까 전 소유자에게 매도하는 것 말고 다른 출구 전략을 세우라고 합니다. 반면에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토지가 어쩌다 보니까 경매나 공매로 나왔고 여기에 부모의 묘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친척의 묘지가 있다고 하면 전 소유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다시 되찾아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조금 높은 금액을 제시해도 그 요구 조건을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하죠. 또 그렇게 해서라도 땅을 찾아오려고 하는 욕심이 세요. 그런데 이렇게 상속이나 증여한 지가 10년이 넘었고 공유자나 소유자도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이것은 솔직히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할 거 아니면 그냥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낙찰자로서는 처음에 의도했던 거와 너무 달라서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소송을 하려고 해도, 협상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시간만 흘러가고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런 일을 사전에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서류를 꼼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에서 보지 못한 것을 현장에서 보려고 또 노력하는 거죠. 압류나 가압류의 대부 업체가 있고 자동차 캐피탈이 또 압류가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요, 재산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하죠. 이런 것들을 모두 낙찰자가 꼼꼼히 살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낙찰자라고 하면 이런 물건은 입찰 전에 그냥 패스했을 거예요. 묘지 주인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 땅의 매수자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 가지 출구 전략이 막힌 상황이 되면 다른 출구 전략을 열어야 하는데, 다른 출구 전략이 없거나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면 처음에 그 막힌 그 출구 전략에 진짜 온 힘을 다하는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낙찰자는 묘지를 관리하는 사람을 열심히 찾았고 묘지가 있으니까 이 땅을 저렴하게 넘기겠다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다른 출구 전략이 없으니까 오직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도 없는 거겠죠. 다행스럽게 전 소유자 친척이 이 땅을 다시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이렇게 이 물건이 마무리가 되면 그나마 좋은 일인데 이때부터 또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친척과 협상을 잘했고 금액까지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는 거죠.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계약금을 걸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구두로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누구를 특정해서 묘지 소송을 벌여야 할까요? 아니, 낙찰자는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이 땅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는 있는 걸까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수익은 고사하고 쉽게 빠져나오기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신뢰 문제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협상에서 금액이 오고 가는 이야기가 나오면 최소한의 금액은 걸고 이야기를 해야 솔직히 협상이 쉽게 깨지지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소액으로 특수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금액이 적다라는 것은요, 투자할 때 부담이 작아서 좋지만 반대로 수익을 내기는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도 잊지 말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고르는 안목과 동시에 부동산 경매에 감춰진 인간의 심리도 어느 정도는 알아놔야 실전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어요. 낙찰자는요, 마음 비우고 처음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그나마 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인간은 부모의 죽음은 잊을 수 있어도 재산상의 손실은 잊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